홍윤 실전 인상학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홍윤 장세택 선생님 모시고 인상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명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궁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서 인당이라 그러죠. 인당 모르시는 분은 이제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 인당에 관련돼서 또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2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명궁은 요 부분이 명궁이에요. 그 눈썹과 눈썹 사이가 명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은 인당이면 이제 문서와 이렇게 관련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이게 얼굴 자체가 이제 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마나 이런 부분이 양으로서 양은 이렇게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게 퍼지는 기운이죠. 올라와서 이렇게 퍼지는 이렇게 분산되는 기운이죠. 근데 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모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잘 표시가 안 된다면 이렇게 메비우스 띠인데요. 메비우스 띠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제일 이렇게 퍼진 부분이 양이죠. 이게 퍼져서 퍼지니까 이게 양이고 다시 이 퍼진 기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으는 게 음이에요. 여기 음인데 이걸 기호로 본다면 임수라 그러죠. 임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블랙홀이라 그래요. 블랙홀. 우리 블랙홀로 빠져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안으로 빨려드는 이런 모양새. 주변의 것들을 모든 걸 이제 다 이렇게 집합시키는 그 장소가 요 장소예요. 요 블랙홀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마 이 자체가 양인데 흩어져 있는 이 부분을 조상의 기운, 그 관록, 내가 이제 관록, 복덕, 천이, 일월각 이 좋은 기운들을 전부 이렇게 눈썹이 모아서 이렇게 모아 이게 눈썹이 음이죠. 눈썹이 털이니까 이게 모아가지고 요 명궁으로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코인 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집합 장소죠. 그러니까 내 몸의 모든 양기를 모았다. 그래서 이제 양 중에 양이 이제 인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뼈가 9개가 있는데 이게 머리뼈가 크게 9개 있는데 이마뼈를 주양기, 여기 목에 있는 게 준양기, 천양기, 경양기, 태양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게 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뼈의 모든 양의 기운을 일로 모아가지고 이제 인당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양기라 그래요. 구양기. 모든 양의 기운이 다 모였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 다 모였으니까 양은 뭐죠? 남을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운들이 여기 다 모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문제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항로에 대해서 큰 고난을 좀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인당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운명의 척도라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의 총본부. 학당의 본부.
공부하는 거 학당의 본부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요게 인당 부분이 잘못되면 내가 배운 걸 못 써먹어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걸 하나도 못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심성궁이죠. 심성궁. 그 다음에 부부궁도 돼요. 인당이 잘못되면 이제 부부궁에 문제가 있고, 인당이 잘못되면 심성이 문제가 좀 돼요. 그만큼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다. 컴퓨터로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예요. CPU라고 해서 아주 중앙 본부죠. 그게 깨져버리면 컴퓨터가 소용없잖아요.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인당이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눈 음양의 기운이고 제3의 눈이 인당이다. 제3의 눈이라 그렇기도 해요. 인당을. 그러니까 모든 기운들이 다 모여 있다.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기운은 이제 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임신 3개월 정도 되면 눈이 이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눈이 생기면서 내가 생긴 거를 눈으로 전부 다 저장을 해요. 정보를 저장해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보면 홍채라고 있어요. 그 홍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 홍채.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빠가 무슨 짓 하고 엄마가 무슨 짓 하고 부부싸움 한 것까지 다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나의 모든 기록은 다 홍채에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눈에 홍채에 기록이 돼 있는데, 다만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거는 내가 마취를 해서 기억을 못할 때, 요거는 내가 수술하러 들어갔어. 마취를 시켜서 내가 정지됐죠. 그건 기억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다 기록이 지금 돼 있어요. 다만 이걸 우리가 읽어내지 못할 뿐이지. 대신에 이게 눈의 기운을 밖에다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복덕. 네가 복덕궁 재산을 얼마큼 받을 건지, 네가 갈록에 갈 수 있을 건지, 이렇게 눈의 기운을 전부 표시를 해둔 거죠. 네가 가정은 어떻게 될 건지, 노복은 어떻게 될 건지, 배우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로 눈의 기운이 이렇게 나가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 표시를 해놓은 걸 우리가 읽는 거예요. 내가 홍채 너무 잘 봐가지고 넌 네 눈만 봐도, 내가 네 눈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돼요. 눈만 받으면 돼.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체라는 건 큰 조화에서 그게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그 구조에 의해서 눈에 저장된 것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얼굴에다가. 그래서 얼굴을 보고 그걸 우리가 읽는 거죠. 이 얼굴을 보고 그걸 읽으면서 너는 관록을 먹을 건지, 부모한테 얼마큼 돈을 받을 건지, 네가 이사해서 좋은 데 갈 건지,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건지, 그 다음에 자식은 어떻게 될 건지, 자녀궁,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요 부분들을 전부 여기다 모은 거죠. 모아서 이제 명궁이라는 걸 왔기 때문에 그게 양 중에 양이다. 이 양 중에 양이 깨지면 이제 안 돼요. 흠이 있어도 안 돼요. 상처가 있어도 안 돼. 이 깨지면은 나의 이 운명에 어려움이 들어오고, 학당에 어려움이 들어오고, 나의 운명이 순탄하지 않고 어렵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서 나가던 것이 깨져서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심성도 즐거움에서 우울로 바뀌어요. 부부궁도 화목에서 화목 아닌 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 위치가 정말 무섭네요. 무섭죠. 정말 무서운 자리죠. 그래서 일생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운명이 순조로운지, 아니면은 어려운지,
운명의 순역.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건지, 노력한 것보다 적게 얻을 건지, 내가 조금 노력하고 많이 얻을 건지, 성과의 다소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건지, 못 이뤄낼 건지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기운이 여기로 와서, 준대에 와서 인당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인당이 집합장소예요. 모든 기운의 집합장소. 그래서 인당이 깨지면은 이제 인당이 잘못되면은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정신이 있는 곳이 인당이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인가요? 아니면 둘 다 똑같나요? 여기 인당은 양이고 눈썹은 음이죠. 그럼 여기 코 끝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코끝은 양이죠. 코로 비유한다면 이만큼 자르면 이게 양이 되고 이건 음이 되죠. 또 이제 코를 이렇게 본다면 이건 양이고 여기 옆에 있는 콧망울은 음이 되죠. 이건 음이 되고 이건 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색의 순역 이런 것들 뭐 내가 잘 될 건지 못할 건지 뭐 이런 순조롭게 될 건지 어렵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당을 보고 이제 많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당이라는 게 이제 눈썹이 있으니까 사람의 그 지혜와 정신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 지혜와 정신. 지혜와 정신. 이게 이제 인당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인당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칠정유격이라고 칠정 유격이요. 유격이 욕심이죠. 이게 칠정. 요게 이제 이것을 이제 조정하는 기관이 인당이에요. 선생님, 저 7.6육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칠정은 이제 뭐냐면 희, 기쁨, 그 다음에 이제 노, 성냄, 노할 노자, 애는 슬플 애자, 락이 즐거울 락자. 그러니까 이제 즐겁고 뭐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겁고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의 자. 오 증오할 오자. 이 악자로도 있죠. 그죠? 악자로도 있고 욕. 욕심이죠. 요 7개가 칠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격은 눈, 코,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혀, 맛보고, 그 신체, 멋진 아가씨 지나가면 갖고 싶죠. 그죠? 그 다음에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유격이에요. 요거를 조정하는 기관이 인당이죠. 요게. 그래서 그곳을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내가 저 옆집에 진짜 부인이 있는데 멋진 부인이 있는데 저거를 내가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요 인당에서 결정. 멋진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저 아가씨 애인이 있는데 내가 뺏을 거냐 아니면은 안 뺏을 거냐도 결정도 인당에서 해요. 그러니까 인당이 잘못되면 이걸 넘어버려요. 근데 이게 인당이 잘 생기면 절대 넘지 않아요. 그 선을 분명히 잘 지켜줘요. 칠정유격의 조정장치가 이게 명궁이에요.
명궁이 깨지면 뭐 가정이든 심성이든 뭐 자기 운명이 그냥 이상하게 이제 진행되고 뭐 파란만장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선생님 저 칠정에서 세 번째 애랑 다섯 번째 애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슬플 애자, 애환할 때, 애완할 때 애자, 요거는 사랑의 자, 애정할 때, 애정할 때, 내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도 선을 안 넘고 한다 이거죠. 남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울게 할 거냐 안 울게 할 거냐 이것도 슬플 애자. 그럼 선생님 저 인당이 어떤 게 잘생긴 거고 어떤 게 못생긴 건가요? 인당이 이제 잘생기려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남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어가거나 이제 엄지와 이게 검지와 중지가 두 개가 합친 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자는 100원짜리 정도, 얼굴이 작으니까 100원짜리 정도 들어가고 아니면 본인의 이제 검지와 중지가 들어갈 정도가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 미간이 좁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제 이게 인당은 심성궁이죠. 아까 이게 심성도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좁죠. 이게 심성이니까 마음이 좁아요. 인당이 넓으신 분은 마음이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당이 좁으신 분들은 마음이 좁고 생각하는 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의심을 많이 하고 분란을 많이 일으키죠. 속이 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인당이 넓으면 마음이 넓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 베풀죠. 호의적으로 잘 베풀죠. 마음이 넓으니까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가고 빵 사 먹으라고 돈이라도 주고 가요. 자기는 걸어갈 망정.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넓다 이렇게 보죠. 인당이 넓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넓으면 일단 좋은데 대신에 약점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넓다 보니까 허량해져, 허량. 자기 중심이 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고, 이렇게 좀 돼버려요. 근데도 그게 좋은 인당인가요, 선생님? 안 좋죠. 안 좋은...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이 남자한테도 휙, 저 남자한테도 휙. 좁으면 또 마음이 좁아서 또 문제.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5분 늦게 들어오면 왜 5분 늦게 들어왔냐고 밤새 따지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이나 100원짜리 동전 들어갈 정도로 적당하면 심성이 적당해서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으니까 잘 안정을 돼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적당히 해야 되군요, 선생님. 그렇죠.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넓더라도 코가 반듯하게 생기고 눈썹이 잘 생기면 자기 중심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 하진 않죠. 중심을 똑바로 잡고 이제 가는 그런 게 있죠.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당의 흠이라는 건 좁은 것도 흠이 되고 넓은 것도 흠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현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난 것도 흠이 되고 인당을 푹 꺼진 것도 흠이 되고 눈썹이 이렇게 이어진 것도 흠이 되고 그게 다 흠이 되면 칠정유격을 조정을 못해요. 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인당이 넓으면서 코가 삐뚤어진 것도 칠정유격이 조정이 안 되니까 옆집 아저씨도 좋아하고 건네 동네 총각도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이 되죠. 남자가 너무 넓고 그렇게 돼버리면 옆집 아가씨도 좋아하고 건너편 아가씨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중심이 없는 거죠. 좁으면 그냥 내 애인이 남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못 빠져요. 왜 뭐 얘기했냐, 무슨 얘기했냐 가서 그냥 따지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피곤하죠. 피곤해. 그래서 이런 규정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당이 이렇게 잘생기고 뭐 이게 주변에 눈썹이나 코나 이마가 잘생기면 내가 하나를 하고 열을 이익을 얻죠. 그다음에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순조롭게 주변에서 잘 도와줘서 왜? 활력도 좋고 재산도 주고 내가 재테크도 잘 되고 뭐 주변에 사람들도 좋고 그냥 막 술술술술 뭐 잘 풀린다 이렇게 봐야죠. 선생님, 그런데 이마는 이렇게 판판하게 입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벽처럼. 네. 이렇게 동그란 거보다 이렇게 판판한 이마가 좋은 이마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근데 여기 인당은 여기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인당의 넓이는 이렇게 되지만 이제 살이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침을 놓았을 때 설 정도로 살은 여기 도톰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꺼지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꺼지거나 너무 튀어나오거나. 그러니까 여기 눈썹하고 요 사이에서 잘 이렇게 도톰하게 돼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상근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요 밑에 있는 상근하고 잘 맞아야 인당이 좋다. 이렇게 이게 그게 이제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 뭐 이게 주름살이랑 여기가 뭐 점이 났다. 사마귀가 됐다. 뭐 인당이 좁다, 넓다 이런 것들은 다 흠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좀 고달프죠. 그러면 이제 칠정과 유격을 조절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이제 풍파가 많죠. 그리고 이제 내가 배운 거 못 써먹으니까 이것저것 배웠는데 못 써먹고 다른 거 해요. 그러니까 학당이죠. 학당을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인생의 순탄함보다는 어려운 길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당이라는 게 잘못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당이 좋으면 이제 이것도 이제 내가 이제 인당 좋다는 것도 이제 조부, 할아버지 조자, 아버지 이제 좋은 유전자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선조가 좋은 일을 해야 이것도 좋아. 그러면은 인당이 좋은 인당의 옆모습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일단 입벽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렇게 돼서 눈썹이 여기 이렇게 생겨요. 그다음에 눈이 한 이 정도 돼서 여기 간격이 있어야 돼요. 간격이요. 너무 좁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도톰해야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야죠. 눈썹이 이렇게 잘 모여서 이렇게 여기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들어갔죠. 다이아몬드를 박아야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윤택하고 핏이 홍윤색으로 초록 나야 돼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박으면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색이 나쁘고 뭐 이렇게 좀 흠이 있고 그러면 흠이 있는 인생이 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박을 건지, 금을 박을 건지, 은을 박을 건지, 동을 박을 건지, 돌을 박을 건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요 위치에 선택된 거는 조상이 만들어준 거고, 내가 색깔을 내는 건 내 노력에 달렸어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 색깔이 다이아몬드 색깔이 되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좁거나 넓거나 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거나, 이게 엄지 손가락 푹 집어넣은 걸로 푹 꺼졌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는 이렇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이렇게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여자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는 두 줄이 있으면 어때요? 두 줄이든 한 줄이든 무조건 나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자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야 되니, 가정. 여자는 일단 가정이 먼저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렇게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남편이 애인이 생기든지,
내가 애인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그죠? 아니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든지, 아니면 내가 보증을 샀다가 힘든 일을 겪든지, 그러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아기들 뛰어놀다가 혹시라도 여기 이렇게 지어박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지어박아서 흠 생기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당은 무조건 잘 보호가 돼야 된다. 인당에 흠이 있으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제 봐지게 돼요. YCN 시청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 봐가지고 2탄으로 한번 좀 더 해드리는 쪽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YCN으로 연락을 주시면 2탄 해주세요. 그러면 2탄은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다 더 섬세하고 더 명확한 내용, 아주 아기자기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연락이 안 오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 많이 배우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명궁에 대해서는 이제 진짜 한 10번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흠이나 상처가 안 나게끔 우리 YCN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흠이나 상처가 안 생기는 건 웃는 얼굴입니다. 웃으면 펴져요. 인상 찡그리면 흠이 이렇게 납니다. 주름살이.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 간직하시면 인당은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워볼까요, 선생님?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12궁 중에서 이제 형제궁이나 전택궁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홍윤 장세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